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시승하는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입니다. 국내에는 일단 230 익스클루시브, 230 AMG 라인 모델들이 먼저 출시가 됐고요. 1분기 내로 220D 디젤 모델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7개 라인업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오늘 시승하는 차량은 230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좀 우아한 이 차량 외관이 특징인 차량인데요. 일단 한번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라인은 지금 위쪽에 있는 이 삼각별, 이게 특징이죠. AMG 라인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삼각별 형태가 좀 위치해 있다면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좀 더 전면부가 우아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 AMG 라인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로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 바가 좀 특징인 부분이 되겠고요. 이 앞쪽에는 카메라가 위치해 있는 것, 센서들이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AMG 라인보다는 이러한 센서들의 위치가 조금 더 부각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S클래스를 떠오르는 이러한 헤드램프 구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주간주행등, 아래쪽에 이 주간주행 등도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범퍼 하단의 이러한 형상들도 조금 더 심플한 형태, 선을 강조한 형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모델에 따라서 아방가르드 모델이라든지 익스클루시브, 그다음 AMG 라인 모두 다 휠의 디자인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금호 타이어의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부로 가보면 이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이 일단 눈에 띄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을 당겼을 때 이 느낌이 약간 좀 이질감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좀 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그래도 도어를 닫을 때 소리는 굉장히 묵직하고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부에는 도어 위쪽에 이렇게 크롬 소재들이 덧대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연비 정보를 살펴보면요, 11.6의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고요. 여기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엔진의 효율성을 좀 더 높여주고 있죠. 차량의 후면으로 와보면 그 리어 램프의 디자인이 이 삼각별의 형태가 강조된 리어 램프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위쪽이 좀 잘린 형태이죠. 하지만 이렇게 길게 크롬바가 두 개의 리어 램프를 지나면서 와이드한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이 방향지 시스템 위치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배기구 따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페이크 배기구 형태이고요. 자, 적재 공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E클래스, 신형 E클래스는 540L의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5시리즈, 신형 5시리즈와 한 20L 정도 더 E클래스가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 정리도 상당히 좀 잘 되어 있고요. 특히 5시리즈와 차이점이라면 E클래스는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2열 시트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 기능이 있고요. 하지만 5시리즈는 그냥 레버를 당겨서 이제 접어야 되죠. 아래쪽에 수납 공간에는 굉장히 넉넉한 수납 공간과 좀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바구니 같은 것들도 위치해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아직 국내 출시되진 않았지만 적재 공간이 상당히 좀 좁아지게 됩니다. 아마 이 높이가 이 위까지 그대로 올라올 텐데요. 아래쪽에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이런 부품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E클래스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화 그리고 개인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차량 외관에서는 사실 그렇게 좀 보기 힘든 외관 디자인의 변화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죠. 실내 공간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화와 개인화가 이번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의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변화가 가장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일단은 도어 트림의 소재 같은 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 들고요. 안쪽에 이 안쪽 부분도 모두 다 패브릭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물건을 넣었을 때 이렇게 잡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 조절 장치는 좀 이번에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햅틱 반응도 없는 그러한 이런 조절 장치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렇게 작동하는 사람이 피드백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은 변하지는 않았네요. 시트에 허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한번 시트에 앉아 보겠습니다. 네, 일단 스티어링 휠은 이제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스포크 디자인, 조금 더 곡선이 강조된 형태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요. AMG 라인은 좀 더 스포티한 형태의 디자인을 갖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모두 다 터치
형태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자칫 건드려서 뭐 기능이 작동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뭐 최근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 이러한 터치 버튼들을 좀 없애고, 신형 골프에는 오히려 이 터치 버튼을 없애고 물리 버튼으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는 변화였는데, 벤츠는 뭐 그렇게 물리 버튼을 많이 적용하는 브랜드는 아니죠. 그리고 실내 변화 자체도 보면은 최소한의 물리 버튼을 구성한 이런 실내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도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터치 패드를 조작을 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전체 화면을 이렇게 띄우는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계기판에 다 띄우게 되면은 이 안쪽에 있는 이 새로운 MBUX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작할 때 내비게이션 화면이 꺼지는 거 없이 이렇게 화면을 보고 또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번 변화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MBUX의 사용이라는 점입니다. 3세대 MBUX가 적용이 됐고요. 벤츠는 2025년에는 새로운 뭐 MBUX라고 할 수 있는 MBOS를 이제 개발해서 신차에 적용이 됩니다. 신형 CLA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때는 뭐 증강현실을 이용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기술들이 적용된 새로운 기능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하지만 3세대 이 MBUX도 상당히 좀 다양한 기능들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뉴 구성 자체가 기존의 MBUX보다 확실히 인터페이스 기능이 좀 개선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뉴들 크기도 상당히 좀 커졌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거기다가 이 조작할 때의 이런 반응들, 터치 반응률도 굉장히 좀 좋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웨이브라든지 플로우 같은 이제 국내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T맵 내비게이션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T맵 오토는 하반기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몇 가지 기능들을 좀 보면요. 자, 이 비바이드 브라우저는 일반적인 웹브라우저, PC에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인터넷을 서핑하는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튜브도 이렇게 아이콘이 따로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이 유튜브 웹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의 PC 페이지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최적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5G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용 핫스팟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심카드를 장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은 핫스팟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 쇼츠를 한번 재생을 해보면은 화면의 크기가 좀 잘리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좀 스크롤을 해야 되죠. 또 앵그리버드도 게임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생되는 속도, 뭐 화면을 불러오는 속도라든지 플레이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일반적인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속도로 지금 화면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가운데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이 카메라 기능입니다. 이 카메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이 실내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상회의라든지 뭐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녹화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는 기능들도 이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찍은 영상들과 사진은 이제 갤러리를 통해서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루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아이폰 같은 경우 이게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실행되도록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차량에 미리 이런 루틴들 몇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하면 이제 위쪽에 썬루프에 롤러가 열리면서 빛이 더 많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외부 온도가 뭐 영하 몇 도 이하일 때는 시트 히터를 켜지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수석의 디스플레이는 누군가가 앉아야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 버튼을 켜주게 되면은 이런 화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능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내비게이션 화면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 목적지 입력까지도 이곳에서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확인하고 또 유튜브도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화면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이 많이 잘립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처럼 영상을 좀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화면이 많이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확대를 해도 아래쪽에 살짝 잘려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이 최적화가 돼서 적용이 된다면 이런 점들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슈퍼스크류는 확실히 기존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진 MBUX를 탑재하면서 사용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최적화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동승석의 이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E클래스 구매하시는 분들은 기본 사양의 디스플레이만 선택을 하셔도 이 큰 디스플레이, 중앙 디스플레이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 컵홀더가 있는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드 질감의 소재들 이런 것들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컵홀더라든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아래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C타입의 포트가 2개가 있고요. 키는 이러한 형태로 상당히 그립감이 좋고 무게감까지 느껴지는 이 키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아래쪽의 공간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하고 있고요. C타입의 포트 하나가 이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시트가 일단은 굉장히 좀 착자감이 좋은 시트입니다. 이 E클래스의 승차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도 이런 부분에서 좋은 승차감이 또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헤드레스트나 이 허리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나바가죽 시트로 마감된 E클래스의 시트도 보고 계십니다. 근데 휠베이스나 전장이 기존 모델보다 커지면서 2열 공간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앉아보면요, 무릎 공간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룸이라든지 또 어깨 공간, 발을 놓는 공간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동축이 굉장히 지나는 볼이 높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발을 놓는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답답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이쪽에 2분할된 썬루프도 마련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지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행 상황이라든지 음성 영역에 따라서 좀 빛나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도어 트림부터 중앙을 지나는, 대시보드 위쪽을 지나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실내 공간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쪽에는 뭐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보통 이제 이쪽에 암레스트가 있으면 이 팔을 올렸을 때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누르게 되면은 컵홀더가 나오고요. 좀 큰 컵은 지지하기 어렵긴 하겠네요. 이쪽에 이제 스마트폰 거치하는 부분들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2열 시트의 착자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1열보다도 오히려 더 좋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이 허리 부분을 아주 잘 지지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각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E300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MG 라인이 있고 익스클루시브가 있긴 하지만 뭐 성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차량 외관의 디자인에서만 좀 차이를 보일 뿐이고요. 차후에는 이제 E40 같이 고성능 모델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사양을 설명드리자면요, E300은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에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내에 이제 디젤 모델도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E300은 최고 출력이 258마력을 발휘하고요, 복합 연비는 11.6의 연비를 발휘하는 차량입니다. 가장 뭐 스펙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8년 만에 풀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실내 부분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전 모델과 확실히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몇 가지 특징들도 보여지는데요. 일단 스티어링 휠의 조향입니다. 지금 약간 코너를 돌아나가고 있는데 기존의 E클래스는 이 정도로 좀 타이트한 그 스티어링 휠의 조향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주행 모드도 컴포트긴 한데 기존에는 약간 컴포트에서는 유격이 어느 정도 있는 조금 더 느슨한 편안함을 강조한 이런 조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번에 새로워진 E클래스는 컴포트 모드에서도 조향이 굉장히 좀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이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차량의 거의 수평을 거의 유지한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비교할 때 BMW는 좀 더 스포티하다, 벤츠는 좀 더 안락하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서로 이제 중간 지점을 찾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5 시리즈도 좀 더 부드러운 세팅으로 변화를 했고요. 또 E클래스는 나름의 또 스포티한 모습으로 조금은 좀 변화했습니다. 물론 서스펜션은 지금 트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AMG 라인은
어질리티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고요. E클래스 전 트림에서 에어매틱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부르죠. 에어 서스펜션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E300 익스클루시브 모델도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옵션가가 좀 500만원을 살짝 넘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탑재된 이 컴포트 서스펜션의 특징은 역시나 그래도 좀 작은 요철을 통과를 할 때, 뭐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을 넘을 때는 순간적으로 오는 큰 충격은 좀 부드럽게 걸러내는 반면에, 하지만 이 도로상에 있는 요철이라든지 단차가 큰 이러한 요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충격들이 좀 직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는 사실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는 생각이 항상 들긴 하는데요. 지금 시승을 해봐도 주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세팅의 마무리라고 느껴지지만, 우리가 흔히 벤츠에서 기대하는 안락함, 편안함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에어 서스펜션을 옵션으로라도 선택을 하시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도 이 고속도로 상의 요철을 넘을 때 운전석은 그래도 좀 덜하긴 하지만 2열 시트 쪽에 앉으신 분이 상당히 좀 위아래로 움직임이 큰 것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이었다면 그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아마 마무리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좀 실내에 굉장히 앰비언트가 강렬하게 좀 눈에 띄는 부분도 볼 수가 있죠. 일단 뭐 스포츠 모드에서나 일반적인 컴포트 모드에서나 주행 특성에 있어서 그렇게 극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이 조금 더 민감하게, 특별히 뭐 요즘에 가상 사운드 같은 것들 많이 적용되고도 있는데 그런 기능들은 따로 없습니다. 확실히 엔진 회전수를 올리는 이 느낌은 정말 좋네요. 4기통 모델을 탑재한다고 해서 뭐 출력이 부족할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그리고 엔진 회전이 올라가는 질감이라든지 사운드 역시 그냥 부드럽고요. 또 주변에서 올라오는 소음들도 굉장히 잘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것들도 잘 차단하고 있고요. 뭐 A필러 쪽에 지금 속도를 지금 규정 속도에 맞춰서 한 10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A필러 쪽이라든지 뭐 다른 곳에서, 특히나 이제 루프 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이 운전석 좌우 쪽에 차음 글라스도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하체에서도 차음대들이 많이 좀 덧대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숙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반적인 이러한 주행의 특성이라든지 실내의 정숙성, 운전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면은 과연 S클래스로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의 가격은 8,99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옵션에 따라서 가격차가 조금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참고로 메르세벤츠는 올해 9개의 차종의 신차 그리고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를 합니다. CLE, 쿠페, 카브리올레도 출시를 하고요. 새로운 G클래스 그리고 EQS SUV 모델까지도 출시를 하는데요. 거기다 다양한 부분 변경 모델들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화려한 라인업을 좀 보여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역시나 이 E클래스가 될 것 같고요. 한동안 수입차 판매 순위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모습을 아마 계속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승회에서도 이 300 모델만 지금 시승을 하고 있지만 차후에 들어올 좀 고성능 모델인 이 450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연비의 디젤 모델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아마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선택지에 맞춘 이 클래스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자면 신형 E클래스는 사실 강력한 경제 모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좀 굉장히 좀 발전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새로운 3세대 MBUX의 이 쓰임새 자체가 좀 투머치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좀 적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칫 좀 피로감이라든지 좀 운전자의 주의력을 좀 산만하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좀 여겨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뭐 피할 수 없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2025년에 새롭게 출시할 MB.OS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기능으로 운전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줄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홍이었고요. 저 또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